누군가는 매일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매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해 보이지만 결코 익숙해져선 안 되는 풍경. 모두가 외면할 때 한 사람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작은 분식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분식집. 이선의 분식이라는 간판은 햇빛에 발에 색이 변색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었죠. 특히 점심시간이면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단골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정오가 되면 이선희 아주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손목시계를 자랑스레 내보이며 들어오는 남자 박정호 과장이 나타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콧방귀를 낍니다. 아줌마, 김밥 하나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도 김밥이 나오자마자 박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밥을 이따위로 싸요? 단무지는 왜 이렇게 적게 넣고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환불해요, 환불. 이선희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주변의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음식만 바라봅니다. 누구도 끼어들려 하지 않았죠. 이미 익숙한 광경이니까요. 빨리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박정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휴대폰으로 김밥 사진을 찍습니다. 이선의 아주머니는 서둘러 새 김밥을 준비했지만 그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는 거 알죠? 내가 SNS에 올리기만 하면 이 가게 문 닫아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25회를 한자리에서 장사하며 이런 손님들을 만나왔기에 그저 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현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이종만 어르신이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식집은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이선의 아주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매출을 적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요즘은 힘이 붙였습니다. 선희 씨, 오늘도 그 양반이 왔었나 봐요? 이종만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30해 넘게 이 동네에 살았고 이선희 분식집이 문을 연 첫날부터 단골이었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매일같이 박정호의 갑질을 견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회사에서는 꼼짝 못한대요. 상사한테 늘 쪼이고 집에서도 안 좋다던데. 이종만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인근 대기업 영업관리과장으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을. 하지만 그것이 약자에게 함부로 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네 배달기사님들한테도 슈퍼 알바생들한테도 그런데요. 이선의 아주머니는 마른 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기 편의점 알바생한테 커피가 뜨겁지 않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애는 겨우 20살인데. 밖에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배달기사가 들어와 김밥 10줄을 주문했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박정호가 SNS에 올린다는 악성 리뷰가 떠올랐습니다. 매출이 더 줄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종만 어르신은 조용히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선희 씨,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세상은 아직 좋은 사람들 덕에 굴러가는 거예요. 이선의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약 없이 매일을 참고 견디는 일,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녀도 가끔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식집에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첩을 품에 넣은 채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요. 김밥 한 줄 주세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 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김밥 때문에 체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선희 아주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남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박정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음식 팔면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식약청에 신고하면 어쩔 건데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박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가게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남겨두는 거예요. 이런 가게는 문 닫아야 해요. 이때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사진 촬영은 동의를 구하셨나요? 박정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젊은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김밥 먹으러 온 손님입니다. 다른 손님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으시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요. 박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내 개인 SNS에 올릴 거예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젊은 남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어디서 똑똑한 척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젊은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밥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이선의 아주머니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고 박정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젊은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박정호는 이미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따지고 있었다. 아니, 이런 식당이 아직도 장사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오늘은 확실히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핸드폰, 다른 손에는 자그마한 비닐봉지. 이게 뭔지 아세요? 김밥에서 나온 머리카락이에요. 오늘도 이 짓이에요. 이건 위생법 위반입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주변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일부는 눈을 피했고 일부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요한 불편함이 가게를 덮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머리망을 쓰고 위생장갑을 끼고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청소.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 박정호는 이미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여보세요? 여기 음식점인데요. 김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찍어놨고요. 영업정지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렸다. 정우석. 어제 그 조용한 젊은 남자. 그는 차분히 걸어들어와 상황을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박정호는 정우석을 흘겨보며 혀를 찼다. 이런 가게가 아직 장사한다는 게 참. 다들 보세요. 여기서 밥 먹다간 병 걸립니다. 정우석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박정호를 노려보지 않았다. 그저 아주머니의 떨리는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가게에 도착했다. 박정호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경찰에게 소리를 높였다. 저 사람이에요. 매일 머리카락 나오는 김밥을 팔고 있어요. SNS에도 이미 올렸고요. 여기 보세요. 증거입니다. 경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그때 정우석이 조용히 일어났다. 천천히 걸어가 경찰에게 다가가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저는 정우석입니다. 인권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가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는 명함을 바라보다가 박정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정호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변호사요? 아니, 당신이 뭔데 여기에 끼어들어요? 정우석은 돌아서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혹시 고객 응대 중 불법 녹음, 협박, 모욕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게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박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우석은 조용히 검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엔 손글씨와 함께 날짜, 발언 내용, 상황이 또렷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제부터 기록한 내용만 해도 모욕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그리고 여기 가게 앞 CCTV에도 박 과장님의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박정호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게 감정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정우석은 미소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공적 장소에서 타인을 협박하며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때 조용히 일어나던 인물. 이종만 어르신 가게의 오래된 단골이 입을 열었다. 2달을 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던 모습. 이제 그만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내선이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실 면담 요청. 경찰은 박정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박 과장님, 회사 내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온 상태고 사측에서 귀하의 사회적 물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우석은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말했다. 피해자 동의 하에 본 사건에 대한 증거는 회사 윤리경영부서에 전달했습니다. 박정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너지는 건물이 안에서 무너질 때 나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건 불공정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정우석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공정함이란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떨리던 손이 그제야 조용히 무릎 위에서 멈췄다. 사건 이후 박정호는 회사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과에서는 그의 행동이 회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식 경고장을 발부했지요. 더불어 이선희 아주머니와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욕죄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호의 SNS에 올라왔던 악성 리뷰들은 삭제되었고 가짜 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정정글도 올라왔습니다. 그가 찍었던 사진들도 모두 내려갔습니다. 이선의 분식집은 며칠간 휴업을 했습니다. 이선의 아주머니는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25해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했던 그녀에게는 낯선 휴식이었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우석은 가끔 찾아와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까지 참으신 것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게 장사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손님은 왕이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정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종만 어르신도 찾아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희 씨, 오래 참았지. 이제 좀 편하게 장사하게 됐구먼. 동네 사람들은 조용히 이선희 아주머니를 지지했습니다. 휴업 기간이 끝나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주물량에 이선희 아주머니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모, 김밥 진짜 맛있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열심히 일하세요. 배달기사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선의 아주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갑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은 약속대로 가끔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갔습니다. 어느 날 이선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정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죠.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선희 분식집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소문이 퍼져 인근 직장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조카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이모, 요즘 장사가 잘 되네요. 조카가 말했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어서 그런가 봐.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오가 되면 긴장하지 않았고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우석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주문했지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거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분들께 공식 사과도 했어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이제 좀 달라졌겠죠? 정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그날 오후 이선희 아주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매출과 함께 짧은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25해 동안 장사하면서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손님 앞에서는 무조건 고개 숙이고 억울해도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젠 덜 무섭네요. 내 가게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종만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보리차를 청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좋아 보이네. 이선희 아주머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이제 손님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종만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나서줘야 세상이 바뀌는 법이지. 우리가 다 참기만 하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선희 아주머니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선희 분식집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시계도 으스대는 태도도 없었지요. 그는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박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묵묵히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김밥을 건네며 그녀는 박정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3,000원입니다. 박정호는 돈을 내밀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박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에 제가 했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분함이 있었지요.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밥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우석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쏘겠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밥값은 제가 내야죠. 둘은 잠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정우석이 김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박정호 씨가 왔었어요. 사과하더라고요. 정우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더 이상 큰 소리로 떠들거나 으스대지 않았어요. 사과도 진심 어린 것 같았고요. 정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선희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5해 동안 이 작은 가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웃음 짓는 손님도 짜증내는 손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우석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을 거예요. 정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용기를 내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가게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갑질에 가슴 조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김밥집 앞, 누군가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했지만 진짜 큰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이선의 아주머니의 작은 분식집처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넘치는 공간이 하나둘 늘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이선의 아주머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변함없이 이곳에서 김밥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 그것은 이선희 아주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누군가의 존엄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이선희 아주머니는 오늘도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단지 밥과 재료를 싸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당당한 자신의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와 또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연대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갑니다. 누군가 나서야 할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